다음 주부터 윤석열 정부 2기 내각에 대한 본격적인 인사청문 전국이 열릴 걸로 보입니다. 국회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를 접수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인사청문 절차는 순조롭게 진행이 될까요? 관련해서 오늘은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국민소통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요새 좀 많이 바쁘시죠? 그렇죠. 일단 출마하게 되면 준비할 게 되게 많고 네. 오늘이 예비후보 등록일인데 맞습니다. 저는 등록을 못했어요. 네, 왜요? 방통에 묶여 있었으니까 방통의 내정자로. 네네. 그래서 준비를 하려면 우선 당에 검증 받아야지 서류 준비가 살인적입니다. 네, 그래서 네. 준비할 게 굉장히 많은데 네. 그게 준비가 잘 안 돼서 그리고 가족까지 검증을 하기 때문에 네. 가족 서류 띄는 게 굉장히 미안하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2차 검증이 오늘부터 또 당에서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김현 의원 했더라고요. 네네, 예. 뭐 두 분 항상 같이. 저는 사실 세트로. 제가 전현희 의원하고 네. 김현 의원하고 제가 유일하게 윤석열에 맞짱 뜬 사람들이다. 3인방. 네, 3인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희가 조만간 세 분을 한번 동시에 모셔가지고 그래요. 장윤성 기자 토크쇼를 중심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김홍일 위원장 얘기 좀 해볼게요. 저 어처구니 없는 게 네. 국민권익위원장직을 수행하면서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아니 근데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죠. 아니 안 되고. 그 권익위원장을 그만둬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혹시 겸직하려고 할까? 왜냐하면 겸직이 가능합니까? 그 방송 장악기 시스템 보면 예. 그게 패턴이 있어요. 네. 이제 국민권익위가 이제 처음에는 감사원이 나섰거든요. 네. 그런데 감사원이 나서기에는 좀 애매한 사안들이 있잖아요. 네. 그럼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 요청을 그렇죠. 해요. 국민권익위가 선택적으로 빨리 누군가를 문제 삼아요. 그럼 그 결과를 가지고 방통이나 뭐 관계 기관에서 문제 삼는 형식이거든요. 대체로 법카 무슨 청탁금지법 네, 네. 위반 몇만 원 네. 막 이런 것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게 다 국민권익위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송 장악에 국민권익위와 방송위원회를 동시에 거머쥐고 하려나 이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해봤다니까요. 근데 그건 그 자체로 위법 아닙니까? 저는 지금 이 상태가 이미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네. 국민권익위원장을 사퇴하고 네. 퇴임식을 하려다 안 하고 국민권익위로 출근했다고 오늘 보도가 그러니까요. 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나랍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보다 더하다. 그러니까요. 차라리 박근혜가 성군이었다 이런 말을 지금 기자들이 하고 있는 근데 상황인 겁니다. 기자님 성군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비유를 할 수준이 돼버린 건데 지금 중요한 것은 어찌됐든 인사청문 요청서는 국회로 온 거죠. 왔는데 국민권익위원장을 안 그만둔 거예요. 그러면 국민권익위원장인 상태에서 네. 방통위원장으로 추천돼서 인사청문회를 진행되는 건 저는 위법한 절차라 네. 민주당이 이 점을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왜 조용하죠, 근데 민주당? 그거는 제가 가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근데 국민권익위원장은 빨리 사퇴해라. 네, 빨리 사퇴를 사퇴하고 다시 보내라 그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두 개 양손에 떡을 들고 네. 뭐 모자 바꿨으면서 오늘은 국민권익위원장 했다가 내일은 방통위원장 하게 그래도 되는 나라인 건지 이 나라가 그걸 용인할 수 있는 건지 저는 사실은 민주당에서 이걸 좀 세게 문제제기 기자회견도 안 하네요. 지금 민주당 과방위는 또 네. R&D 예산. 과학도 네, 네. R&D 예산 문제로 청막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할 일이 많긴 하지만 예. 저는 이 문제 제기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20일 이내에 청문회를 하게 돼 있으면 네. 사실은 청문회를 하긴 해야 돼요. 그러면 뭐 12월 28일이나 네. 늦게 청문회를 잡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니까 이 절차가 마무리된 다음에 위법성이 없어진 다음에 뭐 인사청문 절차를 시작하든지 해야지 그런 것도 없이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법률 전문가 이력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면요. 네. 법과 원칙을 최우선으로 공평무사하게 업무 처리를 해온 강직함. 저는 그것 자체가 네. 제가 해석을 해드리자면 네. 법과 원칙을 우리 편에 잘 적용해서 봐줄 사람 봐주고 죽일 사람 죽인다 이렇게 읽혀요. 그게. 네.
그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가 네. 박민 사장과 관련하여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가 돼 있어요. 고발 접수가. 네. 아무것도 안 하시지 않았습니까? 뭐 했습니까? 네, 비슷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영진 KBS 전 이사장이 물러난 사안과 네. 박민 현재 KBS 사장이 의혹을 받고 있는 사안이 동일해요. 네. 거의 동일해요. 네. 그리고 액수도 조금 박민 사장이 많은가 뭐 그래 동일한 사안인데 네. 남영진 전 KBS 이사장은 잘리고 네. 박민 사장은 사장에 임명되고. 임명되고. 그 비슷한 경우가 또 이해충돌 관련해서도 이상인 부위원장, 방심이 그 정민영 부위원장, 뭐 정민영 위원 이렇게 또 비슷한 사안인데 있죠. 이거는 이상인은 이제 봐주고 그렇죠. 정민영 치고 봐준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냥 재척 사유가 아니다라고 결정을 하는 셀프 결정을 하는 건데 네.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네. 이상인 부위원장이 YTN 인수하게 된 유진 기업, 네. 최대 주주로 현재 선정되어 있는 유진 기업의 과거에 네. 변호를 맡았다는 그렇죠. 거예요. 형사사건 변호를 맡았죠. 그러니까 이건 부장이. 재척 사유죠. 네. 이해충돌로 봐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했어요. 재척 사유다. 네. 그랬더니 뭐 아니다. 셀프로 면죄부 준 거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정과 상식, 법률과 원칙을 내세운 정권인데 지금 1년 반 정도 운영된 내용을 보면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불법, 탈법, 위법 이런 행위들이 마구 보이는 겁니다. 핵심이 편가르기, 네. 편가르기를 일단 하고 네. 그리고 네 편 내 편이 구분되면 네. 좀 아까 이상인 위원장, 네. 부위원장 봐줬잖아요. 정민영 위원, 네. 이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네. 있습니다. 예.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인 정민영 위원이 MBC와 관련된 소송을 맡았다 그래서 잘린 거예요. 그렇죠. 같은 잣대로 보면 둘 다 안 되거나 둘 다 되거나. 그렇죠. 사실은 법적으로는 둘 다 문제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정민영 위원은 잘랐어요. 네. 대통령이.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예를 들면 단지 불법 탈법 이런 게 아니라 기준이 있는 거예요. 편을 갈라서 내 편은 봐주고 소위 정파적으로 반대라고 본인들이 판단하는. 네. 그건 그냥 무자비하게 예. 자르고 칼질하는 건데 예. 이 대목에서 저는 깜짝 놀란 게 이번에 디올백 있잖아요. 비올백. 예. 영부인 앞에서 국가보안법이 멈췄다. 숨멋이다. 네. 이게 제가 무슨 말이냐. 이 예. 문제 제기를 제가 계속 하는데 왜 같이 문제 제기를 안 해주시는지 답답한데 최진영 목사님은 네. 우리 최재형 입장에 목사. 최재형 목사님은 우리 입장에서는 통일운동가세요. 네. 미국 국적으로 북한을 왔다 갔다 하세요. 네. 그런데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네. 어딘가에서 돈을 가지고 명품백을 샀어요. 네. 그리고 영부인을 만났어요. 그것도 그거는- 두 번이나. 그거는 그 기자.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개인 돈으로 샀다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그 가방은. 아니 지금 제 이거는 네. 윤석열 대통령 내피셜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아, 네네네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내피셜로 보면 네. 그 목사님은 북한과 가까운 사람이죠. 친북 세력이죠. 네. 북한을 왔다 갔다 했으니까. 네. 친북 세력은 반국가 세력이잖아요. 그 반국가 세력이면 옛날 같으면 네, 국가보안- 공작원이에요. 공작원. 옛날로 치면 군부독재 시절에 이런 걸로 다 공작원으로 만들어서 간접다른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군부독재 시각으로 보면 지금 영부인이 그런 사건에 연루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런데 국가보안법까지 영부인 앞에서 숨못이다. 뭐냐 이게. 그러니까 제가 편가르기를 해도 이 대목까지 편가르기를 할 수 있을까? 네. 최 목사님은 수사받지 않을까? 이렇게 봤는데 수사를 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보안법도 편가르기의 대상이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요. 아니, 지금 상황을 놓고 보자면 도무지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었던 법률, 원칙, 상식, 공정 뭐 이런 것에 지금 다 거의 뭐 적용이, 그러니까 내 편에게는 관대하고 남의 편에게는 아주 엄혹하고 혹독한 뭐 이런 잣대를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근데 더 중요한 포인트는 사실 이거를 국회에서도 좀 견제가 좀 세게 들어가야 되고 이래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은 또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어떤 한 사안을 대할 때 네. 머릿속에 딱 하나만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예, 이동관을 탄핵했잖아요. 네. 탄핵한 이유가 뭐예요? 불법 행위를 했다고 민주당이 판단한 그렇죠. 거예요. 정무적으로도 판단했고 예. 그 불법 행위를 판단한 근거 중에 하나가 2인 체제로 합의제 기관인 방통위를 독임제로 운영했다가 들어있었어요. 네. 그리고 방송 장악의 절차적 민주주의 다 어기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편가르기적 수법을 썼단 네. 말이에요. 그럼 이 기준은 변함이 없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 홍익표 대표가 네. 이동관이 제2, 제3의 이동관이 올 거다.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제2, 탄핵한다. 제3의 이동관이 와서 또 똑같이 방송 장악을 하면 또 탄핵할 거다 그랬어요. 네. 이 기준대로 가면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이어스가 끼는 거예요. 어떤 일단 이 바이어스는 어떻게 끼는 거냐면 네. 방통위가 국가기관인데 5명으로 위원을 구성해야 되지 않아? 그래서 정상화해야 되지 않아? 네,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일부가. 언론노조에서도 좀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를 한 그게 것 말이 됩니까? 제일 처음에 언론노조를 김영 그만둬라, 최민희 그만둬라, 무력화시켜라 한 게 언론노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다들 네. 자신이 과거에 무슨 논리로 무슨 근거로 무슨 말을 했는지를 까먹었나 봐요. 네. 그러면 김현 최민희는 그만두고 자기들이 추천하거나 시민사회가 추천한 누구는 된다는 겁니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것이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지막에 내가 방송장악 들러리로 들어갈 수는 없다. 아무리 싸워도 들러리다. 네. 내 인생이 부정당한다. 그렇죠. 지난주에 그 말씀하셨어요. 네, 그럼 새로 들어간 분들은 들러리를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겁니까? 지금 상황은 네.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이 아니라 네. 정말 언론계의 원로를 방통위원장으로 이제 임명을 했어요. 네. 예를 들면 뭐 가능성은 낮지만 저쪽에 교수들 계시잖아요. 네, 네, 네. 뭐 있어요. 언론학자들. 언론학자들. 보수적이다. 네, 네, 할지라도. 그래도 예. 그런 분을 임명했다면 5명을 구성해 봄직하죠. 근데 검사를 내려보낸 이유가 뭐겠어요? 밀어붙이겠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밀어붙이는데 5명 구성하면 뭐합니까? 더 중요한 말씀. 이게 지금 5명을 한다고 국회에서 3명을 추천하잖아요. 네. 그럼 저쪽은 이진숙 씨가 추천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 쪽에서 지금 계속 모 국회의원 이름이 나옵니다. 네. 김성수 전 의원. 언론노조가 저를 반대한 이유가 언론노조와 언론개혁시민연대가 제가 정치인이라는 이유로 반대했어요. 그럼 네. 김성수 위원은 반대 안 할 겁니까? 이분도 정치인이죠. 그럼요. 제가 여자라서 반대한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예. 네.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다른 한 명을 했다고 칩시다. 네. 그러면 저는 이진숙만 임명할 거다. 윤석열 대통령이. 네, 네. 그게 그러면 지금 국회 추천 몫이 3인인데 네. 야당 추천 2하고 여당 추천 1 했을 때 셋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성정이라면 여당 하나만 추천하고 나머지 2은 네. 안 할 거다. 임명장 안 네, 준다. 그리고 가능성은 딱 하나 있어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윤허 받는 거예요. 윤허. 네. 이 사람을 추천하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해서 오케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케이 할까요? 그럼 민주당의 검사 출신 하실 건가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 되고 그 저쪽에서 보기에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은 사람 1명 임명하고 또 나머지 1명. 네. 끝까지 무엇인가로 물고 늘어져서 임명 안 해서 3대1로 갈 겁니다. 3대1로 갈 거. 이렇게 얘기하세요. 예. 여야가 합의해서 공개적으로 임명하겠다고 하고 하면 안 되냐. 이게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보시면 돼요. 제가 예. 계속 여기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 추천 부위원장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죠.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예.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데 김진표 의장께서 네. 최민희가 방송 전문가인데 예. 그 투사 이미지가 있어서 임명을 안 하나 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는지 네. 동아일보와 문화일보 출신의 황열현 님을 예. 추천했습니다. 이게 석 달 됐죠? 예. 아직도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부위원장. 예, 부위원장. 예. 그리고 민주당이 또 최선영 교수를 추천했어요. 이분은 아무도 잘 모르는 네. 일을 많이 안 하셨는지 아니면 숨어서 뭐 이렇게 조용히 하셨는지 어쨌든 투사 이미지도 아니에요. 센 이미지도 아닌데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 왜 안 하겠어요? 그러면 황열현 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최선영 씨도 윤석열 대통령이 싫어서 임명 안 하냐 그게 아니고요.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현재 4대 3이에요. 네. 여4 야3. 네. 근데 부위원장하고 민주당 추천목이 들어가면 5대 4로 역전이 돼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거를 그렇죠. 보면 요거를 거울 삼아서 방통위로 그대로 적용하면 지금 국회 추천목 한다고 해서 네. 여당은 하겠지만 야당은 안 할 게 자명한데 저는 그렇게 왜 보고. 그러면 민주당에서는 왜 이런 주장을 뿐만 하는 겁니까? 아니라 네. 3대 1을 만들어줬다고 칩시다. 그러니까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보기에 뭐 어쨌든 윤허받을 인물이었어요. 네. 그래서 추천했다고 칩시다. 네. 그럼 3대 2예요. 좀 귀찮아도 합법적으로 들러리 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당이 애초에 이동관을 탄핵할 때 그 정신과 원칙을 가지고 쭉 밀고 나가야지. 네. 갑자기 방통위를 정상화시켜서 우리가 아주 합리적인 정당의 이미지를 가져야 돼. 누가 합리적으로 봅니까?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갑자기 바꾸는데. 이런 주장은 누가 하는 겁니까 민주당 안에서? 그러니까 일부가 하는데 물론 저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민주당 안에서 나오는 네, 얘기는 나오는 주장이래요. 그리고 전 언론노조 정말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김현 그만두라고 난리를 쳤고 저보고 내정자 사퇴하라고 난리를 치면서 내걸었던 논리가 방통위를 무력화시키자는 거였잖아요. 네. 그리고는 방통위가 2인 체제로도 운영이 된다고 우리가 아무리 그래도 그때는 방통위 정상화가 맞았는데 반대한 거예요. 제가 얘기했죠. 저를 임명하라고 했어야 막을 수 있었다. 그렇죠. 더. 그래야 2대2가 되니까 되죠. 그때는. 예. 그런데 그거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누군가를 혹시 내가 추천할 수 있을까? 이런 거라면 전 아니기를 바랍니다. 이게. 그리고 저는 이해할 수가 없네요. 예. 이게 논리가 안 맞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이 네. 방통위원을 추천하려면 네. 윤석열 대통령한테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황열연 부위원장과 네. 최선영 위원을 임명해라. 임명장을 줘라. 예, 임명장 주고 임명해라. 그러면 네. 우리가 방통위원 추천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지 않는 건 정말 저는 예.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근데 전술적으로는 이게 너무나 명징하게 맞는 전술인 것 이해를 같거든요. 못 하겠어요, 근데 왜 저는. 그럼 민주당의 가방위 위원들이 이러는 겁니까? 저는 어쨌든 제가 누군지는 그래서 말씀하시기는 말할 수 있는 회의에서 전부 다 얘기를 했습니다. 예. 민주당이 첫 번째 스텝은 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네. 황열연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을 임명하라. 네. 그 임명하고 나서 예. 방통위원 추천에 들어가야 한다. 네. 아니 근데 지금 그 위원장님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종합을 해보니까 네. 좀 평범한 시민의 시각에서 여쭤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 김홍일 위원장이 권익위원장을 유지하면서 네. 방통위원장 인사청문 절차를 밟는다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 상식적이지도 않고 법률적으로 위반 소지가 있어 보여요. 겸직을 한다는 건데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두 지금 번째. 그렇죠. 이상한 상태. 예, 이상한 상태죠. 그리고 두 번째. 그 방심이 지금 석 달째 부위원장 위원 임명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근데 부위원장은 석 달째고 위원은 지금 한 달 정도 예. 됐어요. 그럼 이것도 민주당에서 이거 요구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빨리 왜 임명 안 하냐? 윤석열 대통령 그렇죠. 뭐 하는 거냐? 이거 그렇죠. 요구하고 그 다음에 뭐 다 이 절차가 마무리되면 그리고 또 문제가 없다고 확인이 되면 뭐 방통위원 추천할 수 있지만 그에 앞서서 저는 가운데 지적하고 싶은 문제가 이러면 또 대통령 추천 2명이서 하는 사실상 독임제 기구가 되는 것이고 네. 이분 둘이서 뭔가 역할을 한다면 이것 또한 또 문제가 탄핵 사유가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래서 애초 홍익표 예. 대표가 그러니까요. 제2, 제3의 이동관이 나오면 탄핵하겠다. 그럼 그 원칙을 밝혔으면 네. 그 원칙에 맞게 민주당이 가야지. 갑자기 사람들 들여보내서 정상화부터 시켜야 되겠어요. 이게 맞냐고요. 이래서 저는 취재가 좀 필요할 텐데 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건지 네, 이거 민주당에 취재도 하고 저희가 하셔야 좀 되고 취재해봐야 다들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명백히 잘못된 네. 길이기 때문에 이건 네. 막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 그 언론 노조와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 그때 언론 노조의 논리 중에 하나가 김현 너 그만둬, 최민희 그만둬. 그러면 그 독임제로 둘이 운영하는 체제가 되면 우리가 정말 필사적으로 싸울 거야. 네. 그래서 이동관 탄핵도 같이 하고 이렇게 싸울 거야 이거였어요. 그럼 방송 장악을 저지할 수 있을 거야. 지금은 상황이 변했나요? 그래서 이제는 방송 장악, KBS가 장악됐으니 포기하고 그냥 방통위원 구성하자 이건가요? 그래서 제가 딱 하나 또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게 있어요. 네. 내년 4월이면 네. 이번 국회에서 방통위원 임명할 권한이 사라집니다. 그렇죠.
국회가 바뀌니까. 바뀌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임명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마지막 권한을 행사하자. 근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이런 거를 소탐 대실이라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아이고야. 복잡합니다. 이게 모든 토지 매니아님께서 민주당의 뻐꾸기 알이 너무 많네요. 이거는 저는 이제 제가 솔직히 예. 이 말하면 여러분도 싫어하지만 저 수박이란 단어를 싫어해요. 네. 싫어하고 그런데 그런 거와는 상관없는 네. 저는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문제라고 네.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진짜 저는 이렇게 제 경우는 기억력이 좋잖아요. 누가 무슨 아니 누가 보더라도 근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것은 전술적 오판이죠. 오판이고 예. 저는 제가 얘기해서 싸우자는 건지. 만약에 12월 20일에서 28일 사이에 김홍일을 이제 인사청문회 해서 임명돼요. 네. 국회 추천목 3명 해요. 네. 그래서 만에 하나 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좋아하는 사람을 넣었어요. 네. 5명이 되잖아요. MBC가 한 달 만에 무너질 거라고 생각해요. MBC 한 달 만에 네, 무너진다. 무너뜨립니다. 한 달만 합법적으로 무너뜨린다. 네. 그거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사실 이 정도는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방송 장악을. 예. 거꾸로 보면 아니 근데 진짜 제가 말씀 주십시오. 이명박 때 최시중 위원장은 8월에 다 끝냈어요. 방송 장악을. 네. 나머지 9월까지 했거든요. 그리고 내부의 PD수첩이나 이 관계자들 뭐 하는데 뭐 12월 뭐 이렇게 끝냈어요. 근데 지금 집권 2년이 다 돼 가는데 그리고 지금 온갖 기관을 다 동원해서 했는데 방송 장악 못했으면 무능을 인정하고 포기해야지. 이렇게까지 검사까지 보내고 권익위원장하고 방통위원장을 겸직을 이거 하고. 뭡니까 지금 사실상 겸직상처럼 예. 포기를 하고 예. 제가 그때 홍익표 대표한테 그랬어요. 저쪽에서 딜 들어온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딜하지 마십시오. 내가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저쪽에서 딜이라 하면 국민의힘 쪽에서 딜이 들어왔다는 겁니까? 그거 이동관이 정부의- 얘기해서 이동관이 국회에서 그때 국회 추천목 그 3명 같이 하자. 그 딜이 들어왔는데 그 홍익표 대표가 답을 하기를 최민희 먼저 임명해. 이렇게 얘기해서 깬 거죠. 그렇죠. 그때 얘기했어요.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딜의 대상이 됩니까?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지금 보면 김홍일 위원장에 대해서는 조선일보도 비판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니 방통위원장까지 꼭 이렇게 검사 출신을 해야 되냐라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그것은 문화일보 도하 보수 언론들이 다 지적하는 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왜 적극적으로 안 싸우죠? 싸우겠죠. 그러니까 민주당은 스탠스가 저는 뭐 그 태도가 맞다고 생각해요. 신중하게 다 검토한 다음에 움직이겠다.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 한 발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왜 그럼 윤석열 대통령이 김홍일 검사를 이렇게 했을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김홍일 검사를 원래 하려고 했다고. 그렇죠. 처음부터. 그런데 이동관이 치고 들어온 네. 거다. 그리고 그 이동관이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이동관이 치고 들어올 때 당에서 많이 이동관에게 힘을 실어줬다. 이 사람이 하면 뭐 삽시간에 될 거다 뭐 이런 거. 그런데 현실이 판단이 달라진 거예요. 현실이 이명박 시절과 지금 바뀐 겁니다, 세상이. 그렇죠. 예. 이명박 때는 막 밀어붙이면 언론이 막 실드 쳐주고 이러면 본질이 드러나는데 시간이 좀 걸리고 밀어붙이는데 했는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그 상황이 다 이렇게 저렇게 알려지는 그렇죠. 거예요. 예. 이게 제일 달라진 거죠. 근데 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느낄 위기의식이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그게 언론이 아무리 실드를 쳐줘도 명품백을 영부인이 북한을 왔다 갔다 하는 목사로부터 받고 그와 통일을 논했다. 네. 이 사안은 정말 파괴력이 어마어마한 사안이거든요. 네. 그런데 저는 사실은 이게 그냥 다 본 거 아닙니까? 전 국민이. 그러니까 이게 김건희 여사가 네. 네, 명품이면은 면담 신청해가지고 받고 예. 카톡으로 그 다음에 명품이 아니면은 면담이 안 잡히는 상황을 다 확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네. 뭐 함정 취재 이런 거는 별건으로 놓고
그냥 받았는데 그걸 무슨 선물 반환 창고에 보관 중이라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공식적인 논평은 하지도 않는 상황인 것이고 그리고 말씀 주신 대로 이를테면 통일운동가 출신의 목사님하고 네, 통일을 논의하고 남북관계 발전에 기여하고 싶다. 그럴 생각이다. 예, 라는 얘기까지 하는 거면 도대체 아니 이게 굉장히 위기인 게 제가 이진동 대표 뉴스버스에 네. 그분이 하는 얘기를 꼼꼼하게 보고 저게 기자인데. 예. 그러니까 이 명품 디올백을 장인수 기자가 취재하는 과정에서 용산에게 카톡을 보내고 네. 용산이 카톡을 읽은 시점까지 확인하고 네. 그 이후에 영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일정 때 윤석열 대통령의 흐트러진 태도를 지적을 해요. 네. 그리고 그 총리 부부와의 행사에 김건희 여사가 안 나타난 것까지. 네. 예. 그러면 게다가 국정원장과 1차장, 2차장. 네. 2차장을 한꺼번에 한 건데 네. 국정원장하고 싸운 건 1차장이잖아요. 네. 근데 왜 대북관계 2차장을 자릅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네. 통일 운동하는 목사를 사전에 걸러내지 못한 그분이 그냥 명품만 선물한 게 아니잖아요. 네. 150명 귀빈만 하는 만찬까지 초청받은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 샤넬 화장품도 갖다 줬죠. 6월에.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을 미리 견제하지 못한 데 대한 문책이 아니냐는 지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맞다 저거는. 네. 저는 이 조선일보에 유능한 기자들이 엄청 많은 걸 제가 알아요. 네. 왜 아느냐. 민원연에서 제가 모니터를 했잖아요. 네. 조선일보 기사를 쭉 읽어보면 문화 부분 기사 같은 거 정말 완벽한 기사가 많았고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를 해서 상반된 시각으로 비판을 할 때가 있는데 거꾸로 제가 그 입장에서 글을 쓰면 이렇게 썼을 것이다. 네. 유능한 기자들이 많아서 다 알고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조선일보는. 예. 근데 하여튼 지금 보면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동아일보는 심지어 그런 얘기도 합니다. 아니 최소한 미디어 분야를 전문적으로 수사해본 경험도 없지 않냐. 김홍일 위원장이. 근데 무슨 이런 검사 출신을 방통위원장에 갖다 놓냐. 그래서 제가 예. 지금 이 얘기의 마무리는 왜 위기의식에서 김홍일 검사를 갖다 꽂느냐. 네. 이게 주로 이제 말기형 인사예요. 이렇게 대통령들이 인사할 때 보면 네. 이제 임기 말이 되면 예. 나를 적극적으로 옹호해 주실 사람으로 포진을 시킵니다. 쭉 이렇게. 예. 예, 그런 인사를 할 때는 이제 마무리를 잘하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문제가 안 생기길 바라는 거죠. 문제를 막아줘야 돼요. 네. 그러려면 방송의 입을 막아야 돼요. 방송에서 어디도 디올백 보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JTBC가 보도하자마자 방심위가 난리를 맞습니다. 치잖아요. 예. 그러니까 방심위에 황열현 부위원장과 최선영 위원은 절대 임명 안 합니다. 이거를 민주당이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을 보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믿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밖에 없다? 검사밖에 없다. 그러니까 이건 정말 위기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이런 것 같아요. 그 바이든 날리면 소동 때 네. 기본적으로 이것은 검사의 시각에서 보면 보도하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보도하지 않기로 해야 우리가 나중에 너희들한테 더 큰 선물을 줄 텐데 MBC에. 근데 이거를 보도해 버렸어? 이 말도 안 되는 이건 응징해야 돼라고 해서 전용기도 안 태워버리고 취재 불이익도 주고 막 이런 방식으로 했는데도 지금 장악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검사 선배 보내가지고 네. 한 달 안에 무너진다. 저는 그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생각해요. 예. 그리고 그러면 그때 바이든 날리면 사태를 정권 핵심의 몇 명 어떻게 생각했을까? 방송 장악 못해서 그래. MBC만 보도한 게 아니잖아. 예. 다 보도했잖아. 예. 방송 장악 지금부터 해. 예. 그래서 그때 시나리오들이 막 돌기 시작하는 거죠. 예.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는 분은 그게 왜 방송 장악을 못해서 그래? 대통령이 말을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본질은 따로 있는데 늘 처방은 남 탓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방송 탓이니까 네. 방송 장악해야 돼. 네, 맞습니다. 그런 겁니다. 근데 제가 이거 좀 여쭤볼게요. 앞서 이제 언론노조 살짝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언론 장악 프로젝트는 사실상 파산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언론투쟁 시즌2를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이동관 체제의 방통위 결정을 모두 무효화하고 방통위 체제를 전면 개편하라 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 개편하라는 게 뭐예요? 5명을 추천하는데 그렇죠. 언론노조가 추천하겠다 이런 얘기인가요? 지금 내용은 뭐냐면 대통령과 여야 추천권을 축소하고 시민사회 언론 등에 분산하라. 그게 추천권을 그게 분산해라. 뭡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라고. 분산하라는 거니까 언론노조의 의견도 좀 들어라 이런 얘기. 그러니까 누구를 추천하겠다는 거잖아요. 아, 여긴 뜻이 있다. 언론노조가 누구를 보내겠다는 뜻이 있다는 거로 해석하시면. 그렇게 해석이 되네요. 우리가 추천할 테니 받아라. 근데 네. 국민의힘은 절대 안 받을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언론노조나 시민사회 추천을 받아라. 네. 라는 메시지로. 그런 거죠. 그럼 그렇게 제가 해석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건 언론노조는 뭡니까? 왜 이러는 앞뒤가? 겁니까? 그럼 앞뒤가 안 맞잖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해가 안 간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은 네. 사람 하나의 자리를 언론노조가 얘기한 거잖아요. 네. 제가 자리에 연연하는 것처럼 네. 민주당이 차관급 자리에 연연한다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자리 나 연연 안 한다고. 아니, 그 내정자 그만두셔. 부위원장까지 했는데 제가 방송장악과 방송장악 저지에 흑과 백이 분명해지는 시간을 기다렸다. 네. 민주당 내부가 한 마음이 돼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하여 이동관을 탄핵하겠다는 결정되기를 기다렸다. 이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동관을 탄핵시키려니까 이동관 사퇴시켰잖아요. 네. 저는 저 나름대로의 프로그램을 가지고 네. 제 프로젝트가 성공한 겁니다. 이동관이 사퇴했으니까. 물러났으니까. 예, 그리고 저도 물러났고. 그런데 이동관 너 물러나. 나는 끝까지 들어갈 거야. 예. 이런 도둑놈 심보로 일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사람이. 예. 그러니까 위원장이 먼저 거신 거잖아요. 내가 걸고 이동관 물러나게 물러나게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언론노조 뭘 걸 건데요? 뭐를 걸 건데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은 지금 굉장히 큰 싸움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쪽은 그 싸움을 이기기 위하여 방송 장악에 혈안이 된 거예요. 그래서 검사까지 보냈어요. 검사를 왜 보냈겠어요? 제가 아까 그 김홍일 들어가고 5명 체제 완성되면 이제 YTN, MBC, JTBC 완전히 잡는데 한 달이면 될 거다. 이제 검사가 동원되면 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이거 여러분이 보세요. 장제원 오늘 불출마 네. 선언했죠. 그다음에 그 김기현이 잠적했어요. 네. 저는 이거 완전 내피셜인데 거대한 캐비넷의 힘이다. 이렇게 어떤 사람이 얘기한 것에 동의합니다. 네. 네. 뭐 그런 소문이 여의도에 많죠. 저는 이게 그동안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캐비넷을 열었는데 캐비넷이 부실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오히려 그때 소문이 계속 뭐가 돌았냐면 여당에 대해서 캐비넷을 열면 여당은 더 떨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민주당은 가난하잖아요. 저도 탈탈 털었대요. 예. 근데 나온 게 없어요. 창피하게 연애 사건 하나 안 나왔어요. 아이고야. 그런데요. 네. 그게 지금 작동이 돼서 뭐 국민의힘의 뭐 김기현 대표가 버틸 거다 뭐 어쩔 거다. 저는 절대 그렇게 해서 장제원 의원도 못 버틸 거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랬어요. 국민의힘, 제가 이제 늘 취재를 하니까 국민의힘 사람들이 늘 하던 얘기였어요. 뭐, 장제원 의원 버티기에 들어갔다. 그리고 뭐, 버스 동원해가지고, 사실 2년이 빈다는 거예요.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를 하고 있고, 부산시장 출마하기 전에 한 2년 정도 비는데, 요때 뭘 할지 자리를 달라. 근데 그 내고가 잘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 이렇게 됐는데, 그때 뭐라 그랬냐면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들이 대통령 못 이긴다. 열면 끝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버티기 어렵죠. 아, 예. 그렇죠. 예.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캐비넷의 힘이 큽니다. 그리고 검사 출신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네. 보통은 이제 대통령쯤 되면 내가 검사의 때를 벗어야지. 그게 더 유화적으로 해요. 예를 들면 노태우 대통령 같은 경우 그 하나회 멤버고 네. 그리고 그 다음이 김복동이라고 막 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끊긴 거예요. 6월 항쟁으로. 맞아요. 예, 그런데 그 노태우 대통령은 자신이 군인이란 때를 벗기 위해서 이 웃기는 얘기인데 네. 그때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어느 날 갑자기 지금 서울해봉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울로 네. 돌아가는데 갑자기 이제 노태우가 된 거예요. 네. 그때 상황 다 설명하기 어렵고 됐는데 그 해직 기자 선배들 중에 송건호 회장님이 계세요. 네. 회장님이 어느 날 오셔서 심각한 표정으로
노태우가 세종대왕 이후 최고의 성군 대통령이 되려고 한답니다. 그런 거예요. 엥? 87년 요랑쟁 이후에. 네, 그러니까 주위에 있던 이제 젊은 선배들이 갑자기 띠용 된 거죠. 노태우와 성군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노태우는 네. 박철원이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네. 북방 정책 100% 성공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때 우리 유엔 가입하고 중국과 수교하고 맞습니다. 다 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렇게라도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군인 출신이라도.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검사티를 벗으려고 하기는커녕 오직 그 스타일로 나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사람에 충성하지 않아. 그래서 점수를 땄잖아요. 네. 그리고 공정의 대명사 조국을 쳤어. 네. 조국을 쳤죠. 그것 때문에 내가 그걸로 대통령 됐잖아. 예. 그 스타일을 좋아하시는 거야. 계속 그렇게 가. 좋아 빠르게 가. 예, 그거예요. 안 변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어떻게 돼요? 사람이 충성하죠. 네. 오직 윤석열 대통령에게만 충성하는 사람들이 득실득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그래도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그래도 장제원발 혁신 신호탄이 터졌다. 그래서 김기현 뭐 줄줄이 이제 그 소위 이제 윤핵관들이 물러나는 모양새를 만들면서 우리 이렇게 바뀌겠다라는 그 흐름을 만들 텐데 민주당은 뭐 하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아니 근데 민주당은 네. 저는 이게 참 시각을 어떻게 보냐에 따라 세상이 이렇게 달리 보인다. 제가 네. 장윤성 기자가 옆에서 보면 얼굴이 엄청 작고 앞에서 보면 얼굴이 동그랗고 엄청 크거든요. 아니 제 말이 옆에서 보면 얼굴이 작다고. 예. 제가 그걸 늘 느껴서 말해주려고. 왜 갑자기 그 시각에 따라 얼평이, 다르다. 예. 시각에 따라 다르다. 네. 민주당은 보세요. 이게 정상이라면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재명 대표를 1년 6개월 팠어요. 네. 별짓을 다 했어요. 일가 친척 가족 주변 측근 다 팠어요. 네. 네. 그리고 이재명을 지지하는 의원들도 다 털어요. 네. 이렇게 했는데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그리고 내부에 검찰하고 같은 시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 권력투쟁도 가미돼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어요. 네. 그런데 영장이 기각되는 순간 예전 같으면 네. 그냥 끝나는 거예요. 상황 종료. 그렇죠. 그리고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쫙 밀고 가면 돼요. 네. 그런데 특수부 검사 출신 대통령의 정치 검찰은 여기서 안 멈춰요. 계속해서 딴 거를 또 파요. 네. 그러니까 이 딴 거는 사실은 이건 게임 끝난 다음에 여진인데 네. 이 여진에 기대서 내부에서 또 흔들어요. 그러면서 혁신하래요. 저는 이재명 대표 영장 기각된 것만큼 네. 이 사람이 억울한다는 것이 전 국민 앞에 그 판사의 그 내용 보세요. 네. 딱 하나. 그 위증교사 부분에 대해서 이게 뭐 범죄 혐의 소명은 됐다. 이러니까 또 뭐 이게 증거가 있다 이런 식인데 그게 아니고 의심할 만하다는 뜻이에요. 네. 그거 빼고는 네. 다 말이 안 되잖아? 이거였잖아요. 이거만한 혁신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말씀 주신 대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똘똘 뭉쳐서 윤석열 정부에 대항하는 좀 더 파워풀한 어떤 네. 투쟁, 그다음에 지금 앞서 말씀 주신 이런 전술적인 오판 없이 네. 좀 일치단결해서 밀고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에서 조금 더 훌륭한 사람들을 또 다음 국회에 들여보내기 위한 어떤 작업들, 뭐 이런 것들이 정치하게 막 진행되는 걸 보면 여론 지지율도 막 올라가고 이럴 것 같은데 지금은 내부에서 또 이낙연 전 대표, 이재명 대표 리더십 문제 삼으면서 탈당 가능성을 운운하고 있고 원칙과 상식 500명 뭐 해서 국회에서 또 토크쇼도 하고 뭐 이러면서 또 압박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정리되지 않는. 그게 정리가 안 되죠. 국민의힘은 어떤 일이 벌어졌는데요. 111명 단톡방에서. 네. 거기서도 내고라는 말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뭐 별의별 말이 다 나왔잖아요. 거기서 내부 총질한다 뭐 맞아요. 한다. 예. 막 싸우는데 친윤 초선들이 주로 그랬다는데 그 네. 사람들이 나경원 연판장에 서명한 사람들이 맞습니다. 주였다는 예,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내부의 갈등은 국힘이 훨씬 큽니다. 네. 민주당은 사실은 그 사람들이 다 해요. 나머지는 다 나머지는 단결돼 총선 있는. 앞두고 왜 그러지? 어. 이재명 대표가 재판받는 거
그거 정치보복 재판이잖아. 이게 어느 정도 정리가 돼 있고 특히 지지자들이 정리가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상수인데 네. 민주당은 작은 갈등이에요. 왜냐하면 원칙과 상식이 30명으로 출발 못했잖아요. 4명이잖아요. 그렇죠. 이상민 의원도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 나 국힘 갈래. 그런데 국힘에서 아직 예,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예. 거죠. 뭐 예. 그런데 거기에 이낙연 대표 갑자기 나타나서 막 흔들어요. 이낙연 대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김종인 위원장을 만났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보수 세력, 기득권 보수 세력, 김종인 위원장이 아니라 네. 기득권 보수 세력의 목표는 한국의 개혁을 지향하는 야당을 깨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 이게 박정희 때부터 일관되게 그랬어요. 예. 그래서 전두환이 꿈꿨던 민한당으로 바꾸는 네. 거. 저는 어디선가 지금도 민주당을 이재명을 제거하고 민한당화시키는 공작은 끊임없이 진행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 거기에 선두에 이낙연 전 총리가 서 있는 겁니까? 그렇게 가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제가 지금 드리는 겁니다. 네. 네. 그러시면 절대 아니 돼요. 예. 제가 충정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뭐 정치부 그 정당 출입 기자들 취재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상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 갈 때 혼자 가지 않고 뭐 20-30명 결합해서 나가려고 준비 중이다. 그래서 그 20-30명이 누구냐? 그거는 취재 중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저는 사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원칙과 상식이 그냥 만들어졌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대통령을 2번이나 만들어 본 그룹에 속했던 사람이에요. 네네네. 그 그렇죠. 그룹들이 어떻게 움직여서 대통령을. 친노, 친문. 그렇죠. 그리고 네. 특히 친노 때는 제가 민원연 사무총장이라 맞아요. 직접 결합은 못하고 뭐 제가 노무현 대통령한테 반해버려가지고 그땐 정말 홀린 듯이 그 사람한테 반했어요. 네, 혁신과 통합으로 근데 결합하죠. 친문에서는 혁신과 통합을 추동한 세력이란 네. 말이죠. 문성근 선배랑. 네. 그래서 어떤 조직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그게 외화될 때는 어떻게 되고 다 알아요. 그런데 4명이 그렇게 만들 때 그냥 만들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면 개파의 수장들이 좀 보내고 이런 거라고 봐야 돼요. 근데 거기에 개파의 수장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사람은 없죠. 없죠. 예. 예를 들면 그 논의를 했는데 아무도 안 간다고 하는 거.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저는 예, 그래서 거기에 유일하게 논의에 좀 이렇게 합의된 사람이 윤영찬 의원 정도가 아니었을까. 아하. 근데 사전에 충분히 얘기를 했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그 프로젝트가 성공하려면 조건들이 있어요. 어떤 겁니까? 첫째는 강력한 대권 후보가 있어야 돼요. 혁신과 통합이 성공한 건 문재인 비서실장이 합류해줬기 때문이에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획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필요해요. 네. 그리고 대중적 스타가 필요해요. 보세요. 혁신과 통합에 문성근 대표가 있었어요. 맞아요. 그때까지는 대중에게 영화배우였어요. 사랑받는 영화배우였어요. 예. 그다음에 문재인 실장은 그냥 여론조사 넣었는데 8%가 나온 예. 대권 후보 감이 있었어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조직적 기획통인 이해찬 대표가 결합했어요. 이 3명 있었고 영광스럽게 제가 거기서 사무총장을 했죠. 네. 그러니까 이 조건이 갖추어질 때 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과 상식은 그에 비하면 예를 들면 국민의당 네. 안철수 대표가 있었어요. 네. 그때는 대권 후보였어요. 그렇습니다. 예. 그다음에 박지원이라는 기획통이 있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된 거예요. 예. 안철수 대표가 그때는 대중적 스타였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상황에서 원칙과 상식? 그러니까 그쪽은 이준석 대표를 바라보게 돼 있죠. 왜냐하면 40대 기수론으로 네. 이준석 대표가 해볼만 하잖아요. 이준석 대표 이제 내년에 40이죠. 맞아요. 예, 네. 저는 국민의힘이 진짜 이상한 게 이준석 대표를 아이 취급할 때 본인 40대를 생각해 보세요. 40살의 아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러니까요. 예. 저는 그게 정말 이상해요. 근데 그 국민의힘 사람들은 통칭 준석이에요. 한 번도 이준석 대표라고 민주당 사람들은 오히려 이준석 대표, 이 대표 뭐 이렇게 부르던데 국민의힘 사람 친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항상 준석이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봐요. 이준석 대표를 대권 후보로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예. 소위 그 재갈공명. 예. 죄송합니다. 재갈공명.
이제 수정하겠습니다. 대권 후보로 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획을 하고 예. 그다음에 여기에 대중적으로 예. 특히 호남 쪽으로 해서 이낙연 대표를 좀 모셔보자. 근데 스타는 스타 맞습니까? 아니죠. 스타는 아니지만 호남 소구력이 예, 있고 민주당을 호남 소구력. 깰 수 있잖아요. 민주당에 예. 타격을 줄 수 있잖아요. 민주당에 옛날 같으면 깨지죠. 타격 주고 깨진다. 네, 제가 이제 요 얘기가 그럼 민주당을 깨는 공작? 아니, 제가 결론을 얘기한 결론이 예, 이제 예, 제가 오늘 하고 싶은 결론이 이제 지금 마지막에 좀 이따 나올 예. 텐데 이런 기획은 가능할 거다. 거기에 뭐 예를 들면 누구 이렇게 하면 되죠. 특히 젊은 정치인들 뭐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네. 과거 같으면 문재인 정부에서 총리를 하시고 사랑받는 총리셨잖아요. 대국민 정말 저 국회에서 답변하실 때 진짜 다들 네. 너무 좋았잖아요. 그런 총리와 현역 의원 4명과 이런 분들이 막 흔들어요. 거기에 보수 언론들, 거기에 진보 언론까지와 같이 흔들어요. 옛날 같으면 당이 흔들리고 깨지죠. 근데 지금 당이 안 흔들리고 안 깨지죠. 이게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247만 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아무리 누군가 그 민주당 권리당원들을 욕하고 그래도 그 욕은 왜 하냐 무서워서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원칙과 상식이 국회에서 토론회 하시면서 지지자들 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한 분이 여러분이 이렇게 응원을 해 주시니까 너무 힘이 난다 막 이런 얘기하는 걸 보고 그게 팬덤이에요. 500명의 팬덤으로 힘이 나시죠. 네. 그러면 그거를 2만 명 만드시면 되고 이재명 대표도 팬덤을 통해서 힘을 얻는 정치인이다. 내 팬덤은 되고 이재명 팬덤은 안 된다. 이건 정말 이상하다. 그래서 네. 지금 민주당을 지키는 힘은 네. 계속된 민주당의 정치개혁의 결과 그냥 말로만 당원, 페이퍼 당원이 아니라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당원들이 민주당의 포진해 있는 것이 민주당을 지금 깨지 않고 유지시키는 힘이다. 김민석 의원이 어제 이낙연 전 대표의 행보와 관련해서 이낙연의 정치 노선이 도대체 뭐였다는 것이냐.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사쿠라 정당이라고. 그 표현은 좀 과했어요. 그 표현 좀 과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제가 박우정 선배가 네. 여기 말지 초기 편집장이었는데 제가 늘 제가 직진이잖아요. 그때도 직진. 그러면 저한테 민희 사실이라고 다 말해서 좋은 게 아니야. 그게 해당되는 거예요. 속으로는 생각할 수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했다고 사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나 그 내용에 동의하는 분들은 또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공격받고 있더라고요. 김민석 의원이. 근데 저는 김민석 의원이 그 말은 심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속으로 동의할 분 하시고 저도 내용상의 일부 동의합니다. 그런데 그거 신나게 쓰잖아요. 언론이. 네. 우리 쌈 붙이려고. 조선일보가 제일 열심히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조선일보 등 보수 언론은 지금 사실 민주당은 지난 구속영장 기각으로 큰 게임이 끝나버리니 네. 이제 아주 작은 그 말실수나 뭐 거리가 되면 키우잖아요. 네.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잘하는 거 안 쓰잖아요. 이런 환경에서 지금 이용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대고 또 조금 더 분열시키고자 하는 분들이 김민석 의원을 공격하고 하더라고요. 네. 뭐 공격 뭐 받아야죠. 센 말 썼으니까. 근데 제가 김민석 의원을 평가하는 딱 하나가 있어요. 20년 반성한 거 맞아요. 20년. 20년을 반성하며 지냈어요. 네. 진짜로. 예. 네. 그래서 반성할 때 저렇게 반성하는 모습을 일관되게 보여줘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당선된 거예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사실 지금 그 보수 언론은 파이가 크지 않습니까? 근데 진보 언론은 파이도 적고 영향력도 그렇게 크지 않고 지금 뭐 사실은 불균형적 상황은 상당히 오래됐는데 이게 잘 바뀌지 않고 언론은 점점 보수화되고 있고 이런 상황인데 언론 노조가 국회 차원에서 미디어 특위를 다시 설치해가지고 미디어 혁신 논의를 다시 시작하자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이거 뭐 다음 총선 이후에 하시죠. 뭐 지금 그거 뭐 누가 관심이 있겠습니까? 네. 지금 미디어 특위 누가 관심 있겠습니까? 김홍일 퇴진을 위하여 싸워주세요.
언론노조는. 네, 김홍일 검사는 절대 못 받겠다. 언론계가 수치스럽다. 네. 우리가 범죄자냐 검사를 보내게 예. 이렇게 싸워주십시오. 언론노조는 좀 더 가열차게 검사는 안 된다. 네, 그걸 싸워주십시오. 예, 싸우라고. 네,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네. 인사권은 대통령에게 있는데 검사를 하든 뭐를 하든 그거 어떻게 타치하냐 이 생각 버려주십시오. 안 됩니다. 검사 출신이 방통위원장 오는 거. 예. 예컨대 김홍일 위원장이 인사청문회는 통과를 할까요? 주요 쟁점 지금 뭐 돈 문제도 나오고 있고요. 재산 문제. 26억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다음에 뭐 아주. 훈장도 받았고 MB 때. 그거 BBK 수사 대가라고 때문에. 얘기를 하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동관도 청문회 통과한 거 아니잖아요. 임명했고. 네. 김행도 네. 청문회 그렇게 막 난리 났어도 네. 그 강서 보궐선거 이기면 임명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청문회 무용론이 나오는 지경인데 네. 그래도 네. 좀 야무지게 문제점을 부각하고 특히 26억 번 거 있잖아요. 네. 이거 진짜 너무. 야 진짜 검찰 퇴직하고 6년 동안 26억을 벌었습니다. 제가 다시 애를 네. 하나 낳아서 검사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검사하면서 권력 누려요. 검사 그만두고 권익위원장도 하고 아니, 대통령 훈장도 받고 권익위원장도 하고 그리고 방통위원장도 잠시지만 겸직 비슷하게 하고 그리고 검사 그만두고 나면 26억 벌고 네. 그러면 뭐 그러니까 저는 이런 거죠. 김두관 의원이 검찰판 하나회라고 지적을 했는데,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이제 검찰 기득권, 법조 기득권, 이 카르텔이 안 깨지고, 대한민국의 이 불평등이 굉장히 심각해지고, 뭐, 정말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 계속 생기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범한 시민들, 특히 저희 편의점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께서는 항상 어떤 열패감 같은 걸 느끼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정치를 위해서 감시하고 또 민주당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그랬지만 결과적으로 내 삶이 달라진 게 뭐냐. 이거에 대해서 어떤 좀 슬픔 같은 거. 허탈하고 이런 감정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에 대해서 실망하는 지지자분들은 민주당 적극 지지해서 개혁정권 만들었는데, 돌아온 게 없다. 이런 것을 좀 어떻게 넘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맨날 또 이런 거 가지고 싸워달라고 할 때, 우리가 또 동원돼야 되나? 이런 고민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아니 이런 거는 제도적으로 싸울 수 있는 건 이번에 이동관 탄핵하겠다고 던지니까 사퇴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민주당이 잘한 거죠. 검사 탄핵시킨 거 잘한 거죠. 네. 그래서 강미정 씨를 어떻게 보호하냐. 네. 지금 이거에 민주당 의원들이 법사위원들이 관심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 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고요. 네. 제가 이제 속마음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네.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게 이재명 대표가 마음껏 일하면 일을 잘하실 분이에요. 네. 그런데 1년 6개월 동안 정말 저는 못 버텼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온 가족을 털고 아들을 네, 털고 네. 아내를 털고 이러면 그렇게 검찰 정권에게 정치보복 수사를 받으면서 역량 발휘를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거기에 내부에서는 괜히 똑같이 검사적 시각을 가지고 흔들지. 그러니까 정말 이 버텨준 1년 6개월이 지금은 감사하고 저는 이런 정말 검사 정권의 무도한 정치보복 수사에 대해서 국민들이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방송법 사실 민주당이 이전 정권에서 왜 통과 안 시켰냐. 처음에는 숫자가 적었고요. 민주당이. 예, 그런데 나중에 숫자가 많아졌을 네. 때 관심이 언론중재법하고 검찰 개혁에 가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되고요. 네. 제가 잘못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때 권한이 없어서 어쨌든 잘못한 거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쨌든 시민사회랑 전부 다 같이 뜻을 모아서 통과된 법안을 거부권 행사했잖아요. 네. 그럼 시민사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민주당을 욕해야 돼요?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을 비난하면서 네. 국힘을 비판하면서 내년 총선 때 개혁 의석을 이 거부권을 행사해도 다시 통과시킬 수 있는 의석을 달라고 싸울 생각을 해야지 방통위 위원 구성 얘기할 때냐 지금. 진짜 소탐이다 그건. 네. 제가 보기엔 어떤 의미에서도. 예. 예. 언론노조 이런 얘기도 합니다. 결국 이제 무의로 돌아간 방송법 이거 23년 걸렸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원점에서 입법 절차 시작해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정말 죄송한데요. 네. 23년 그건 뭐 옛날 다른 거 다 섞은 거고요. 네. 방송법은 일단 정부로부터 독립시키는 거.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는 게 1차적 방송법의 완성이에요. 통합방송법. 그래서 방송위원회가 출범할 때 그게 한 텀 끝난 거고요. 네. 그 다음에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온 거는 그 네. 이후예요. 네. 예, 그러니까 그게 이렇게 섞여서는 곤란한 거.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은 이명박 정부 이후에 그렇죠. 그래서 네. 제가 섞으면 안 된다. 네. 이제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요구가 나온 건 제가 국회에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개선법도 하고 그랬거든요. 네. 여러 가지 고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거보다 이제 뭐 그건 그 고민은 다 이해하지만 네. 지금 입법 절차 밟아봐야 총선이 끝나면 이거 다 무의예요. 폐기돼요. 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그걸 다시 하면서 과거로 돌아갈 순 없다고 없다. 저는 생각해요. 차라리 그러니까 내년 전열을 총선 정비해서 해서 오히려 총선 때 언론노조가 당 만드시고 언론노조 출신 혹은 시민사회가 연대해서 거기서 한 50명쯤 얻으세요. 적극적으로 총선에서 만약에 언론노조가 지원하는 후보들이 20명이 당선돼서 교섭단체가 됐다. 네. 이거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연동형 비례제로 가는 건 맞습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건 저는 네. 제가 기준 과거로 돌아가지 말자. 말자. 이 병리평으로 가더라도 최소한 권역별 비례대표 플러스 석패율이라도 해서 네. 의미를 가져야 된다. 최소한. 네. 완전 과거로 돌아가는 건 안 된다. 이게 제 기준이고 네. 나머지 뭐 예를 들면 세세한 거는 제가 이게 여야 간의 협상이잖아요. 네, 네. 국민의힘이 아무리 해도 안 된다는데 민주당 혼자 통과시키는 게 불가능해요. 선거법은.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저는 지켜보겠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언제나 오시면 속 시원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들으시는 분들, 함께 하시는 분들이 최민희 꼭 입성하자 뭐 이런 응원의 글을 올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정말 시원한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꼭 끝으로 하시고 싶으신 말씀 있으면 한 말씀 듣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제가 마지막으로 방송 장악 저지가 총선 때 민주당의 슬로건이 돼야 된다. 그리고 방송 장악을 제가 보수적인 사람들도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민주당이 그렇게 우리는 방송 장악에 맞서서는 끝까지 싸워줄게. 내부 방송인들 힘내세요. 이렇게 되어야 KBS 내부에서 지금 그나마 정말 이 KBS 망가지는 거 안 된다고 싸우는 방송인들이 힘을 받게 되고 언론노조가 얘기한 뭐 방송 장악이 뭐 어떻게 됐다 그러는데 사실 KBS 장악된 거거든요. 언론노조가 KBS에서 박민이라도 쫓아내도록 힘을 실어주는 그런 식으로 가야지. 예를 들면 5명 방통위원 구성하는데 시민사회에서 추천해서 민주당 2명 받아서 들어가서 저 결과 뻔하거든요. 제가 방송위원회 부위원장 했잖아요. 뻔하거든요. 네. 그래서 들러리서는 그런 건 소탐 대실일 거다. 네. 얘기 꼭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반드시 황열현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부위원장 임명해라. 네. 그래서 그분을 임명하면 그 이후 절차에 들어가겠다고 해 주십시오. 네. 아주 디테일이 살아있는 전술적 접근이었다. 예, 최민희 전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런 댓글들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고요. 명쾌하게 정리가 됐습니다. 네. 저도 제가 출연하는 주변 방송 프로그램 네. PD들한테 이런 내용 잘 전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